앞에 계시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문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문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은 좀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떻게 하다가 한문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면은 툭 떨어지고, 참 한문이 그래서 저희들 때는 한문을 꽤 썼는데 요즘은 이제 한문보다는 영어나 다른 걸 많이 쓰긴 하죠. 뭐 이거 쓴 이유는 지피지기 백전백승하고 같은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손자병법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저걸 알면 어떠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고, 백전백승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바꾼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저걸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이순신 장군이 진짜 백전백승 하셨죠? 네, 모든 것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믿으시면은 백전백승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지금 드린 말씀이 나를 알고 저걸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연이어서 같이 그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가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나를 알지만은 적을 모르면은 한 번은 이기겠지만은 한 번은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얘기는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태. 나를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듬성듬성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알았던 얘기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가 백전불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저걸 좀 알아볼까요? 암이란 우리 조금 공부합시다. 암이란 병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거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헌적으로 기록을 찾아보면은 기원전 3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 그때 이제 그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모텍이라는 그런 사람이 적은 그 글에, 그 파피루스에 여러 가지 질병의 기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에드윈 스미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를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학의 창시자, 현대의학의 창시자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400년 전에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그 400년 전에 저는 이제 강의 준비를 계속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 시기에 지금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게 진짜 이분이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걸 깨닫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도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쓴 말이 칼키노스라고 썼습니다. 그 칼키노스가 칼시노마, 우리가 이제 병명을 얘기할 때 칼시노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암의 어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인데,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말에서 그 칼시노마를 따와가지고 현재 그 칼키노스가 칼시노마의 그런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캔서, 암이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의 캔크럼이라는
위에 보이시죠? 캔크럼이라는 그 어원 그래서 왔는데 이 라틴어의 캔크럼은 개 있죠. 우리 왜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바닷가의 개. 거기서 그걸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에서는 이제 그 딱딱한 바위, 이제 암이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딱딱한 바위에서 그걸 따와가지고 그 바위 암을 써서 암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의 캔크럼, 크랍에서 온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음력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절기를 보지만은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운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캔서 자리라고 보이죠? 개자리입니다. 개자리라 크랩 자리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외국 사람들은 이 개자리를 캔서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캔서가 그렇게 개자리로 지금 알고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원인 이유는 개의 그 등껍질이 굉장히 딱딱하죠, 그렇죠? 딱딱하고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그 암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따오지 않았느냐. 또 개는 다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 있죠. 전이가 되는 모습, 사방으로 전이가 되는 그 모습, 그러한 것을로 인해서 이 어원이 개가 그 캔서랑 그렇게 같은 어원이 돼서 이렇게 캔서 자리, 플랩이 캔서가 되는 그런 암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한암학회하고 미국 암학회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개가 있죠? 네, 그래서 대한암학회에도 개가 있고 중간에 미국 그 암학회에도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이렇게 사방으로 전이가 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 그런 로고를 보면 암과 관련된 곳에는 이 개의 모양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성질은 우리가 어원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암의 병태 생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환경적 요인으로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 코로나가 다 걸리는 게 아니죠. 내 몸이 물론 이제 코로나가 내가 면역력이 있어도 코로나가 오면은 어느 정도 걸려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주 병약하신 분이나 어떤 기저질환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도 암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음식, 방사선, 화학물질, 오염, 공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암이 될 수가 있는데 유전적으로도 내가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병을 하는데 네 자매가 다 암에 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분은 수직 감염이죠. 엄마가 아버지가 그 간염, B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요즘은 다 간과합니다. 아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그 보균자가 있으면은 태어나자마자 이면 면역 글로빈을 주고 B형 그 예방 접종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간암으로 이렇게 안 되게 50세 전에 간암으로 안 되게 예방적인 걸 하는데 그때 당시는 없었죠. 그래서 있었는데 4명의 자매 중에서 2명은 간암에 걸리고 2명은 괜찮습니다. 다 분명히 4명 다 유전적 요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명은 걸리고 2명은 안 걸렸을까요? 그런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유전적 요인이 무조건 암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암은 기록으로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 암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자들은 인류의 시작부터 암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때 담배가 있었습니까? 뭐 나쁜 음식이 있었을까요? 방사선이 있었을까요? 화학물질이 있었을까요? 뭐 그때 분들이 뭐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바이러스가 혹 있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해야지 걸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오염 공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완벽한 유전적 그런 거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인류의 시작과 함께 암이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담배.
담배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가끔 그래요. 남자분들이 특히 노고로 그러셔요. 아유, 내가 아는 분은 90세신데 하루에 두세 갑씩 60년을 담배 피고도 암도 안 걸리고 멀쩡한데 담배도 안 핀 나는 왜 암에 걸리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담배 자체가 암에 걸리게 물론 매개체는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은 속상할 때 담배를 많이 핍니까? 막 즐거울 때 담배를 많이 핍니까? 속상할 때 보통 많이 피죠? 보통 요즘은 드라마에서 이제 담배 피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속상할 때 막 줄담배를 핀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 상하는 게 진짜로 속 상하는 겁니다. 네. 속 상할 때 내 몸에서 뭔가 어떤 속상하는 변이가 있을 때 담배가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속상했던 게 뭐냐, 제가 근데 이 안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책임감들 강하고 너무 참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각 곳에서 빼어나게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암에 걸리신 경우가 참 많아요. 완벽주의자시라서 너무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걸리셨을까? 네. 너무 스스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사시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셨던 건 아닌가. 혼자 스스로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다 너무 정직하시고 너무 도와주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사람이 부딪힐 때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 그러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렇게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지금 하나 던져 놓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암을 알았으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예. 세포입니다. 세포가 맥 어깨가 모이면은 이렇게 우리 사람의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피부에 가서 피부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은 상피세포가 되는 거고, 요 안에 근육 쪽으로 가서 세포 하나가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내 세포는 근육 가서 근육에 인식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은 근육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에 가거나 어디 신경 쪽으로 연결해야 될 거 있으면은 세포가 신경 쪽으로 유전자가 더 발현이 돼서 신경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거나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 조직 세포가 또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연결 조직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를 보면은 오늘 이거 세포 간단하게 알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세포는 모양적으로 볼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 가해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과 안에 있는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막이 있고 안에가 세포질이 있는데 이 세포질 안에 중요한 그러한 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전자, DNA, 유전자 정보가 있는 핵이 있습니다. 그 핵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에 가면 상피세포가 되고 그 핵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근육세포로 변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염색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리보좀이라고 있죠. 리보좀은 이제 우리 단백질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안 먹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단백질이 있으면 계속 쓰이고 내뱉고 또 다시 흡수해서 쓰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백질 풀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사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계속 에너지 생성을 안 하면은 푹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에너지가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또 잠자고 일어나서 산책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것들 세포가 어느 순간 망가지면은 변이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나라는 거는 세포고 나인 이 세포를 공격하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게 공격당했을 때
얘가 암이 되고 어떤 질병이 되느냐, 이제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하고 또 세포질을 손상시키고, 그럼 단백변성이 일어나고 세포막을 공격해서 과산화, 나쁜 지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핵을 파괴합니다. 세포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 정보가 있죠. 유전자를 변형시키면은 암이 되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세포 사멸. 뭡니까? 우리가 세포가 만약에 3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했을 때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세포가 재분열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원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활성산소가 많아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3일이 되니까 그걸 대처해야 되니까 분열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거는 우리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100번 할 거를 막 빨리 하게 돼가지고 이 100번이 우리가 만약에 100년 안에 100번을 해야 되는데 2배로 빨라, 3개월짜리가 한 달 반짜리로 변하게 되면 5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그렇게 빨리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중간에 세포핵을 파괴하기 때문에 암이 되는 것도 있지만 빨리 이게 이제 세포가 사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활성산소의 생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중간에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전은 우리가 숨을 쉬면은 폐로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 산소가 우리 그 적혈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운반해서 미토콘드리아에 딱 실어 나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물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간식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소화기관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아까 리보점은 단백질을 합성한다 했지 않습니까?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 당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세포 내로 들어가면은 이 산소와 물과 포도당이 합해져 가지고 에너지가 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서 이 과정이, 나라는 세포 안에서 모든 사람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면은 나머지 또 부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산물이 물과 이산화탄소,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찌꺼기가 나오는데 활성산소,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최상의 나는 진짜 건강식을 한다, 내가 뭘 어떤 걸 한다, 살이 잘 다닌다, 뉴스타트를 한다 해도 무조건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생활하고 좀 직결해서 좀 해자보면은 그런 얘기겠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무작정 일직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중간에 가다 졸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약간 굴곡이 있고 약간의 그런 자극들은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죠. 어떤 약간의 경쟁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잘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죠? 과한 어떤 스트레스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약간의 자극은 우리가 어떤 사회 활력이 되고 의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할 만큼의 이런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는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활성산소가 정상적으로 요만큼 나오는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활성산소입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하게 됐을 때 그 나머지가 우리 DNA를 파괴하고 단백질과 우리 몸의 그런 그 세포 내 것들을 파괴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활성산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고, 안에 들어가서 진짜 직설적으로 봤을 때 병이 생기는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네.
활성산소가 변이를 일으켜서 활성산소가 근데 많아지는 이유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그냥 우리가 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거는 우리의 활성산소 우리 몸에서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랬는데 과하게 됐을 때 그 과한 것이 질병을 만들고 암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활성산소의 진로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은 보십시오. 활성산소의 이제 생성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로 유입되고 이제 산소와 영양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와 에너지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에 좋은 기능이 있죠. 분명히 거기 보십시오. 화살표에 활성산소가 3개가 나죠. 그렇죠? 3개. 우리 몸에서 한 150에서 300 정도의 활성산소는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활성산소의 좋은 기능은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하고 세균통을 죽이는 면역 기능을 그렇게 합니다. 호르몬 분비도 하고 근육도 재생시키고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데 그 옆에 활성산소가 2배 이상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나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뭐냐? 과당 활성산소는 세포 핵이라든가 세포막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유전자 등을 공격해서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방 같은 거를 어떻게 그거 했을 때는 고혈압도 일으킬 수 있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암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지 않게 하는 적당하게 우리 몸에 좋은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생긴 암도 치료할 수 있고 또 전이도 막을 수가 있고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활성산소의 이제 진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기 길쭉한 동그라미가 프리 레디칼이라고 써있거든요. 글씨가 작은데 프리 레디칼이 활성산소입니다. 유해산소, 활성산소입니다. 그 활성산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O2라고 있고 그 옆에 크게 SOD라고 있죠, 그렇죠? 네. SOD가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직선으로 가고 그 밑에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과한 활성산소입니다. 자,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저기 옆으로 SOD라고 써있는 그 길을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프리 레디칼이 SOD를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H2O와 O2가 나옵니다. H2O는 물이고 O2는 산소입니다. 프리 레디칼, 이 활성산소가 SOD를 만나면은 몸에서 SOD를 만나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산소와 물로 재분해됩니다. 이게 좋은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SOD를 못 만나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 활 모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프리 레디칼, 이게 활성산소가 밑에 옥시데이티브 데미지라고 써있죠. 이게 산화돼서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DNA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파괴하고 지방도 파괴하고 못 쓰게 다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SOD를 만나가지고 물과 우리 매일 물 마셔야 되고 산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재분해되면 얼마나 우리 몸의 세포들이 숨을 잘 쉬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이 생기게 된 기전이 이 SOD를 만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산화 과정이 돼가지고 DNA가 파괴되고 단백질이 파괴되고 그럼 우리는 옆으로 가는 길만 잘 알면 되겠죠, 그렇죠? SOD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영어로 이제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해가지고
초항산화, 초항산화 그러니까 산화되는 거를 방지하는 슈퍼옥사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슈퍼맨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있지만 뭐 온 갖가지 이런 사람 슈퍼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아주 그냥 초월한 초항산화 산화 방지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만나면은 산화될게 밑으로 가서 산화돼가지고 파괴될 것들이 산소와 물로 이렇게 분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활성산소가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SOD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와 아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하게 되면은 SOD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밑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과하게 되는 경우가 과할 때입니다. 과할 때. 어떻게 과할 때냐? 우리 심정적으로 확 화가 폭발할 때, 과할 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게 이 음식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좋겠죠. 하지만은 그 음식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과합니다. 과한 거는 결국은 활성산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뭐 먹는 게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분을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막 뭐를 행하는 거야. 난 착한 일도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뭘 먹고 내가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통하시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한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식판을 받아보니까 오늘은 약간 초록색인데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잘 느껴요. 보면은 이 색깔이 골고른 게 참 맛있겠다.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는 뷔페식이니까 올라가면은 저기 빨간 피망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조금 몇 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필요한 걸 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내가 행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간다고 치면은 너무 힘듭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심해야 돼요. 이게 좋다는데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먹었을 때 어떻게 하지? 나 이것도 나쁘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뭘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골고루 맛있는 거를 나한테 모자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내가 갑자기 옥수수가 먹고 싶네. 그럼 뭔가 노란색의 어떤 우리 색깔 저기 음식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게 부족한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보면은 감자를 막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감자 어떤 때 2개씩 가져가라는데도 하나도 가져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음식, 내가 부족한 음식을 조금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OD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 과할 때, 그래서 이 과한 것들이 운동도 과하면 나쁘다 그랬죠. 내 몸에 적당하게 하셔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과식, 뭐 나쁜 것뿐 아니라 이제 식사 자체를 과식하게 되면은 그것도 나쁘다 그랬죠. 과식했을 때 이제 졸음이 저절로 내가 어제 잘 잤는데도 졸음이 올 정도로 과식하게 되면은 그게 다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몸이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로. 여러분 중에서 과로해서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로하는 것도 나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런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SOD, 그러니까 초항산화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초항산화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데
첫 번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최고의 산화제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일에 많이 있을까요? 그럼 돈 없어서 과일 못 사 먹는 사람은 비타민 C 못 먹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땅에 뿌리 받고 자라는 모든 것에는 비타민 C가 다 있습니다. 소나무, 저쪽 밖에 있는 상치, 토마토, 갖가지 모든 땅에 뿌리 받고 있는 모든 식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더 안 드셔도 비타민 C, 제가 그러면 이 비타민 C 좋다고 했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비타민 C만 막 드시면은 안 되죠. 과하면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먹고, 어느 정도 잘 먹고 하면은, 저절로 다 섭취. 여기서 저는 이제 가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C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 비타민 C 드신다는 분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혹 나가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못 드실 때 드시더라도 여기 있는 식단을 드실 때는 비타민 C를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타민 C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겁니다. 비타민 C. 그래서 과일보다는 사실은 비타민 C만 놓고 봤을 때는 과일보다는 채소에 비타민 C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삼시세끼 먹으면은 비타민 C가 오바되면 오바됐지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타민 E가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는 모든 씨앗과 씨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미를 드시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백미는 씨눈이 많이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비타민 E, 우리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절하고 항산화제 역할하는 비타민 E, 그것들을 충분히 잘 섭취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비타민 E,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은 누구나 다 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씨앗 종류들, 씨눈 종류들 이런 것들의 비타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타민 C가 많은, 항산화제가 많은 게 베타카로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테인이라고 합니다. 베타카로테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요건 이제 색소 가지고 얘기합니다. 당근이라든가, 호박고구마, 노란 고구마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늙은 호박 있죠? 그런 그 노랗게 이렇게 오는 그런 호박들에 베타카로테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당량을 드셔야 됩니다. 과하면은 아니야만 못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실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색깔별로 음식을 잘 먹어도 우리가 골고루 잘 할 수 있다는 거. 레드에는 항산화, 오렌지는 면역계 활성, 골고루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이거를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5%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95%는 우리가 무의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95%에 우리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집중력 있고 한 사람도 우리의 의식세계 5%밖에 지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가끔 느끼는 게 운전을 하면은 익숙한 길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주위에서 잘 지나갔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고 어떻게 해도 우리의 의식세계는 사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의식세계는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95%의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믿고 주관하시게 하면은 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관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던져버리면은 저절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입니다. 이게 참 받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오래된 생활 습성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입맛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나의 그 어떤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고치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처음 환자분들 오시면은 먼저 나부터 사랑하자 그래요. 막 이것저것 다 챙기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좀 사랑하시라고 그러세요. 나를 좀 잘 알고 내가 좀 긴장하고 있던 거 놀 거 좀 놓고 예, 좀 던져버리고 예, 편안하게 좀 사시라고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예, 우리의 의식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5%밖에 안 되지만 95%를 하나님께 맡겨두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관해 주시고 예, 그 길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베타카로테인을 가지고 실험한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자 베타카로테인이 폐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폐암을 예방한다는 그 관계가 밝혀졌는데 그래서 옳다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뭔가가 보이면 돈이 딱 보이는 곳에는 어떤 업자들이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약회사에서 옳다고 해가지고 베타카로테인을 막 만들어서 그 미국 식약청에다가 베타카로테인을 약으로 좀 해가지고 이거 폐암 예방제로 좀 하게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나라에서 그래? 돈 뭐 줄까요? 아니죠. 미국은 어떤 학술적인 그런 논문, 어떤 실험이 없으면은 안 해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이 6년 동안 10,000명의 사람을 놓고 반은 베타카로틴을 주고 반은 밀가루 알약을 똑같이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베타카로틴을 알약으로 먹은 사람은 원래 먹어야 될 용량보다 많이 먹겠죠? 알약으로 먹으니까 그렇죠? 자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여기 베타카로틴 레티놀 5를 했는데 밑에 보면은 여기 옆이 세로로 보고 밑으로 보면은 6까지 있는 게 6년 동안 이제 실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선이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사람이고 점선이 이제 밀가루 뭉치를 이제 그러니까 그 플라세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이 아닌 약과 똑같은 걸 준 사람이에요. 자, 이 옆에가 이 치명률이거든요. 어느 게 더 높습니까?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이 더 치명률이 높습니까? 안 먹은 사람이 치명률이 높습니까? 먹은 사람이 폐암을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먹은 사람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국 그게 뭐냐? 과하면 적응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네. 과하면은 활성산소가 되는 거고 그 활성산소는 우리 유전자와 단백질과 지방과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잘 알아서 먹은 것과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만 잘 생각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자 담배고 바이러스고 아까 나온 무슨 뭐 유해물질이고 음식이고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나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만 잘 조절해도 내가 잘 조절해도 여러분들이 암을 낳을 수가 있고 전이를 막을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시면은 편안하게 막 더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가 좋다 이러면 나 오늘부터 토마토 10개씩 꼭 먹어야지 10개 안 먹은다는 나는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렇게 불안해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주는 거 골고루 색깔 어느 정도 맞춰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음식이 생각이 나면은 그게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거다 하고 좀 뭐 좀 드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편안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살기를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잘 보여주신다고 믿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활성산소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과 다 함께 창조하시고 주님의 그 계획에 따라 이 우리 몸 안에서도 선과 악의 그 쟁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뉴 스타트를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병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고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자주 실족하고 자주 의기소침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저녁 저희가 편안한 잠 자고 내일 아침 그 피곤해서 다 일어나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